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하락을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코스피는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과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권도 확정인 상태인데요. 다양한 악재가 좀 겹쳐 보이는 우리 시장, 언제쯤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시장 대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화이트리스트권 거의 확정이 확실시되면서 우리 정부도 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이슈가 터지고 악재가 터지잖아요. 좀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는 제외된다는 게 확실하게 네. 확정이 된 상태죠, 거의.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2차 수혜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못 움직였던 후섬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지금보다는 일단 저점에 또 머무를 때 한 번 더 반등 나오는 거를 네네. 기다렸다가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오늘 아침에 또 대외적으로 또 이슈가 또 많이 그쵸.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연준이 일단 우리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했죠. 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50pp까지는 또 기대를 좀 조금은 했었어요. 네네. 했었는데 이제 역시나 이제 25pp로 그쵸. 금리 인하하는 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네.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가지고는 이제 시장이 뭐 다음 달에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은 많겠지만은 네네네. 당장 뭐 경제 지표가 조금 오늘 또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다음 달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네네.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파월 의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네. 말을 했어요. 센스가 좀 언급을 애매모호했죠. 예, 네. 애매모호했죠. 그래서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면서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아니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그 우리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이던스는 주지 않았지만은 네. 또 금리 동결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점이 9월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금리 인하 가지고는 이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럼 지금 뭘 제일 봐야 되냐? 어차피 우리 한일 무역 분쟁은 오늘로써 또 조금 더 분쟁이 격화될 것 같다고 그쵸.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9월 1일부터 네, 그쵸. 중국산 제품에 3,25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그 10% 정도 네. 소규모의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농산물 구매나 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한다면은 네. 원래 생각했던 대로 25%까지 추가 그쵸. 관세를 하겠다, 할 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우리는 꼭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전 그 상해에서 우리 상하이에서 네.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쵸. 고위급 실무자들 네. 면담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루밖에 안 지나서 또 이렇게 네. 말을 하니까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될 것이다. 네. 예, 장기화 될 것이고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받아준다면 조금 더 이렇게 지금은 격화되지만 이달 안에 만약에 중국 측에서 농산물 수입을 좀 많이 해준다. 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방향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지난번에도 또 한 달 정도, 한 2주 정도 있었나요? 2주 정도 남겨두고 또 관세 철회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일단 지금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체를 두 번 쐈죠. 예, 두 번 네. 쐈죠. 그래서 오늘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 발사 두 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은 안 한다. 예, 단거리 미사일이고, 네. 미국 측에는 별로 괜찮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미사일 일본
일본 쪽으로 좀 쐈으면 좋겠어요. 이 미사일을 네. 너무 최근에 근 뭐 일주일 내로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뭔가 시그널이 하나 중에 네. 하나일 텐데 걱정이 돼요. 네, 그쵸? 저도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계속 이런 악재 아닌 악재가 그쵸? 나온다면은 네. 주식 시장이 너무 지금 거래량도 너무 네네네. 적고 예, 침체돼 있는 와중에 투심도 지금 많이 안 안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첨생법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네네네. 예, 정부에서 이제 정부 정책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막히니까 좀 못 올라가는 시장이 못 올라갈 수 있다. 상방이 그렇죠. 예, 갇혀 있다고 네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장 동향을 좀 잘 살펴보시고 종목들을 잡으시더라도 예, 뭐 2차, 3차 분할로 이렇게 네. 잡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뭐 미국 FOMC 발로해서 이제 어제 중국 증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하락을 했는데 뭐 일단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중국 시장도 많이 뭐 낙폭이 있을 네네네.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는 관계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네. 이렇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예, 움직이질 않았는데 네. 오늘은 움직여 줄 것이라고 중국 측도 이제 움직여 질 것이라고 이렇게 네네네.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또 전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는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네. 카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배제한다는 또 네네. 소식을 나오면서 이렇게 주식이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정부 정책주를 그쵸. 예, 사용할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 하게 되면 네. 그 부분도 좋진 않아요. 좋진 그쵸.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것보다는 미중 무역 그 전쟁이 조금 더 완화되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그쵸. 같고요. 네. 일단 미국이 중국의 수출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제 하니까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또 없애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해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 때리기거든요. 그래서 그쵸. 중국을 때리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무역 문쟁의 그 네. 장기화를 우려한다고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그쵸. 예, 조만간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 시장은 한동안 예, 뭐 이번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많이 밀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밴드를 정해고 있는데 네. 지금 코스피 한번 잠시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서 코스피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대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시작했고 지금 자리에서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게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으로 볼게요. 네. 2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지지 못 해주고 그쵸. 있고 전 저점 1984포인트 1984포인트는 지지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네. 여기서 만약 지지를 못 해준다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1800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은 1970포인트 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고요. 네.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상승 에너지는 없어요. 모멘텀이 없죠. 예, 모멘텀이 네. 없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뭐 추경안 처리나 그쵸. 첨생법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도 오늘 2%대 그쵸. 하락했다가 네. 지금 1%대로 이제 조금 줬다가 이제 또 머무르고 있는데 네네. 예, 코스닥도 보시면은 600선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600선. 그쵸. 600선 지지를 못 해주면은
전저점 그 573포인트 예, 그걸로 또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그 우리 밴드 움직임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셔야 되는 종목은 단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 단기로. 예, 우리가 테마주 접근은 초보 분들이 되게 어렵지만은 그쵸. 테마주를 짧게 치고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아무래도 뭐 대내적 이슈가 워낙 굵직한 게 많고 또 악재가 끼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상승 동력을 불어일으키만한 그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좀 많이 힘드네요,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계속 힘들다고 말하는데 오늘이 더 힘들지 내일이 더 힘들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가 뭐 테마주로 좀 시선을 돌려봐라. 뭐 수익을 그래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살짝 첨생법을 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첨생법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할까요? 첨생법은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이에요. 네. 그래서 신체 구조나 이제 기능을 재생을 하거나 회복하고 또 그쵸. 형성하는데 세포 치료, 또 유전자 치료, 또 뭐 조직공학 치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첨생법 이제 통과를 이제 소위를 통과하고 난 뒤에 네. 국회 통과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약 개발 규제가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네. 개발 시간이나 또 개발 기간 네. 예, 쪽이 이렇게 단축이 됐어요. 어. 단축이 됐고 네. 또 그렇게 되면 단축이 되고 개발 비용도 훨씬 더 이제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용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줄기세포나 세포 치료제 쪽이 그쵸. 거의 대부분인데 네. 그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여태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네네. 이제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서 뭐 바이오 의약품 시장 진입이 최대 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년이면 예. 굉장히 좀 빠른 거죠? 그렇죠, 빠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 업종들이 바닥을 찍고 네. 또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러면 투심이 좀 많이 살아나겠죠. 그렇죠. 이 바이오 쪽은 너무 최근 들어서 계속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한 7, 8조는 나와야 되고 네네. 코스닥도 5조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뭐 3조 이러니까 좀 지금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지 않나. 그런 와중에 첨생법 통과가 돼서 네. 예,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바이오 업종 하반기는 바이오 업종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첨세법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주요 내용 내용을 어떤 게 이제 있죠? 보시면은 네.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이거는 또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혁신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오. 암이나 희귀 질환 치료제를 뭐 우선적으로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오. 우선 심사가 네네. 있고요. 또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을 받아 가지고 개발자 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하는 맞춤형 심사, 맞춤형 심사도 있고 또 삼상 시험이 이제 임상 시험이 이제 수행 조건인데 네네. 이상 임상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주는 조건 허가. 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병원과 연계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임상 연구도 있고요. 네. 임상에서 이행자가 빠졌네요. 일단 네네네. 이렇게 네 가지를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찬바람이 불 때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이오 학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보통 그 9월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뭐 9월 10월에 임상 3상 그 결과를 앞둔 종목들이 있어요.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들의 희비에 따라서 또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네네. 또 5월에 예전 5월에도 아스코 있었죠. 회의 있었죠. 네. 그것도 있고 뭐 세계에서 최대 3대 그 바이오 학회가 있는데 암 학회가 있는데 네. 그 세 개 중에 2개가 9월 초에 또 9월 뭐, 초에 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또 뭐 9월에 유럽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11월에 뭐 미국의 류마티스 학회, 또 12월 초에 미국 혈액 학회 등 그래서 이런 게 찬바람이 불면 좀 움직일 모멘텀이 생긴다. 예,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때 그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네네네.
제가 뭐 줄기세포 관련주, 또 인공장기 관련주, 네. 신약개발 지원 관련주 이렇게 세 섹터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네네. 이렇게 세 부류로 중에서 줄기세포 관련주로 이제 차바이오텍을 차바이오텍. 예,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네네. 이제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은 줄기세포 이제 직접적인 첨생법의 이제 수혜주예요. 수혜주, 직접적인 수혜주요. 예,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 뭐 차바이오텍이나 메디포스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차바이오텍이 투자 환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투자 환기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네. 약간 물량을 많이 담아 가지 마시고 그쵸. 예, 일부만 일단 담아 가시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차바이오텍이 지금 현재가가 차트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잠시만요. 투자 환기 종목이면 좀 그쵸. 예, 네, 좀 조금 약간 우려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투자 환기 종목이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상한가도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워낙 눌렸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쭉 이 고점 대비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3,350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13,200원, 200원 지지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 한번 네. 매수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 예. 오. 근데 이제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예, 제 이 종목으로 200%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정말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네.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두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단기 종목은 잘 안 합니다. 스스로 할 때는 단기 종목은 잘 안 해요. 하더라도 중장기를 더. 예, 네. 중장기를 저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단기 종목은 베팅을 많이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이게 그럼요. 되고 그래서 뭐 단기 종목은 500에서 1000 정도, 장기 종목은 안전하게 바닥이 저점에 있는 것들을 분할 매수하게 되면 네. 예, 나중에 수익 날 때 많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네. 그 수익권에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중장기로 가져가셔서 뭐 100%, 20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항상 중장기로 종목들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 대응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중장기로는 네. 차바이오텍이 지금 좀 매수 타이밍이 보인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면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또 한 어느 정도 보냐? 네. 제가 이 종목을 잡았을 때가 2016년인 것 같아요. 16년 한 6월쯤에 잡았어요. 네네. 6월쯤에 잡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상승 에너지 나왔고 43,000원. 이 당시 고점을 보면요. 고점에 머물러 준 적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예, 4주일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이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다시 고점 근처까지, 전고점 근처까지 갔어요. 네네. 이때 저는 이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아. 예, 이때를.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올라갔다 더 가면 좋은데 네.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만 올라가면은 예, 부딪히니까 부딪히니까 이제 일단 매도를 하자. 네. 그런데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저는 이제 2016년에 들어갔는데 네. 제가 아는 후배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2달 전에. 네. 근데 지금부터 예. 2달 전에요? 아니죠. 이 상승 그때 당시. 급등하기 전. 그러니까 2달 만에 200% 수익이 났어요. 많이 났네요. 났는데 저는 이제 매도를 해라고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주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 200% 수익이 한번 나면 신기하죠. 신기하고 네. 더 갈 것만 같으니까 그쵸. 매도를 못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을 여태까지 안 팔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네. 정말 많이 제가 너무 오래 답답해서 가지고 계시네요. 답답해서 네. 솔직히 대화를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예, 말을 안 들으니까 예, 대화를 안 하고 싶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멀고 나오자. 네네네. 예,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래도 한 종목 가지고 1년 이상을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런 습관은 돈을 벌기에는 되게 좋아요. 네, 돈을 벌기에는. 네네.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많잖아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우리 기다렸다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럴 수 종목인데 있죠. 예, 근데 굳이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근데 본인 개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 감으로 주식하시면서 종목 잡으셔가지고 장기로 들고 간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누군가에게 뭔가 재료가 있고 네. 수급이 좋고 확실한 거 어. 그런 종목은 이렇게 베팅을 하셔가지고 좀 장기로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익 날 때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 네네. 하나의 그 원칙을 세워 두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차바이오텍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네. 또 전일 뭐 첨생법 관련해 가지고 네. 간 종목들이 홈캐스트, 홈캐스트. 홈캐스트가 1번으로 갔습니다. 사실 홈캐스트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써니전자가 네. 안철수 의원과 관련주. 관련이 없어요. 네. 없는데 가듯이 그쵸. 홈캐스트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런데 이제 홈캐스트가 바로 이제 대장주로 딱 나서서 20% 이상 수익이 났어요. 네네. 20% 이상 급등이 났고, 네네. 그다음에 뭐 엠젠, 엠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제 엠젠 플러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옵티팜이 재무적으로 이제 좋아 보이고요. 어.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엠젠 플러스가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더 많이 나왔어요. 네네. 나는데 이제 옵티팜을 저는 이제 조금 더 보고, 어. 그다음에 RNA 관련주. RNA. 예, RNA 관련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좀 유전자 치료 쪽도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유전자 치료 쪽으로 바이오니나 어. 예, 그다음에 올릭스, 헬릭스미스 네. 예,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 예, 또 이제 주력으로 그러면 한 종목만 딱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하시면 분들 많죠. 예, 그러면 바이오톡스텍 예.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바이오톡스텍. 예,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첨생법과 네. 그리고 화평법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오. 국내 1위의 CRO 업체예요. 네네. CRO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신약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테스트를 위해서 임상 시험을 네. 위탁을 해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네네. 이쪽으로는 이 업체와 다른 업체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두 곳밖에 없고 또 다양한 장비하고 이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 첨생법이 통과된다면은 네. 신약 개발이 되게 활발해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임상 시험에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래서 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주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차근 시간이 지나면은 네. 이 종목이 이제 괜찮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세포 세포 치료제 업체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또 화평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주고요. 그렇죠. 또 일본이 수출 규제로 국산화가 지금 시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 화학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런 검사도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수혜주고 그쵸. 여러 가지 수혜주가 얽혀 있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2대 주주입니다. 주주. 예, 네. 뭐 셀트리온이 2대 주주라면은 그만큼 안정적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정적인 매출처도 있는 만큼 이제 탄탄한 회사고요. 네네네.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는 주력 종목으로 한번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 그렇죠. 네. 첨생법과 화평법 수혜주로 좀 전문가님이 꼽아주셨어요. 예, 그쵸? 그럼 차트 한번 제가 바이오톡스 네,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이 2대 주주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확보가 어느 정도 된 회사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냐?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예, 괜찮아 보이고. 네. 그런데 이제 항상 분할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하반기에 가긴 가는데 하반기에 10월에 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큰 만큼 네. 여기서 또 하락을 해서 뭐 4,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을 잡으실 때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 네. 장기로 접근하셔가지고 네. 분할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모르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6,000원에서 한번 잡고 네. 지금 오늘은 뭐 5% 하락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고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땡큐 하면서 뭐 네. 한 5% 잡고 또 5,000원 오면 또 5% 잡고 4,000원 정도 오면 한 10%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평단가를 매수 평단가를 낮추시는 낮춰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뭐 계좌를 한번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수익 났을 때 그때는 네. 이제 그때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장기로 가셔야 돼요. 예, 수익이 한번 났을 때는 조금 난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당연히 그 중간에 차익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주식이 바로 상승하면 좋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처럼 그림을 그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등락폭은 무시를 하시고
나는 한 뭐 2배면 2배, 100%면 100%, 네. 그리고 뭐 아니면 200% 이런 거. 그리고 뉴스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렇죠.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뉴스. 왜냐하면 그 업황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악재가 나온다면은 주가에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뉴스가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이또 보세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뉴스 때문에 내가 수익 중인 종목 50% 이상 수익 중인 종목을 매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쵸. 거기서 20% 빠졌다가 또 그거가 채워지면서 한 방에 또 가요. 네. 그 중간에 등락폭을 무시를 하시고 잔파동 네. 무시하시고 가져가시면 큰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전문가님께서 첨생법 수혜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이 업황에 관심이 가요. 이 종목이 좀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라고 하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 지금이 땐가 보다 하고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실 수도 네. 있거든요. 좀 그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셨을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방송에서는요, 네. 당연히 종목들이 좋으니까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그쵸.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네. 근데 이게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모든 전문가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음. 본인의 그 주력 종목, 네. 예,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도 다른 분이 봤을 때도 다 좋은 종목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매스컴을 타게 되면 이상하게 종목이 빠져요. 아, 맞아요. 예, 빠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세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올리는 세력이 있고 네. 내리는 세력이 있는데 매스컴을 타게 되면 우리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매물 출회가 좀 된다고 봐요. 네, 네. 어느 정도 그게 막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네.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큰 매스컴이면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항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하시면 내가 1% 빠졌다고 분할 매수를 하느냐? 절대 그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쵸.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고 네.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차트만 또 맹목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트는 뭐 그냥 하나의 그 10%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회사의 성장성, 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실으세요. 실으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분들은 돈은 한정돼 있는데 시간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되는 거를 못 네네. 기다리시니까. 저는 진짜 단타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쌍해요. 되게 단타를 하시는 단타만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단타는 많은 자금으로도 못하고 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단타를 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시려고 안 하세요. 예,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를 많이 안 하시고 단타를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하세요. 그럼 소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럼 1억 기준으로 하면 한 500 정도. 예, 조금 더 내가 뭐 이 종목 확실해서 들어간다 하면 한 1000 정도. 뭐 그 정도 하지만은 단타에 뭐 3, 4천까지 이렇게 넣으시면서 하시면 네네.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타 정신- 매매나 테마주 위주는 접근이 조금 네, 조심스럽다. 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쵸. 개인분들이 실시간으로 제가 제 생각이 제 입으로 나오고 그쵸. 그거를 받으시는 그 분들이 그거 종목 대응이 힘드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10초는 넘게 걸려요. 그러면 세력이 잠깐 그 물량이 찍고 빠져버리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시면요. 항상 고가에서 한 1, 2% 아래에서 매도가 네.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타는 몇 프로 먹으려고 단타를 하느냐. 그렇죠. 전문가들 뭐 스캐핑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스캐핑은 사실 1%만 먹어도 그냥 땡큐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뭐 그걸로 뭐 큰 돈을 벌자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개인분들은 스캐핑 좋아하시는데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매매 습관 초보분들이 스캐핑을 하시고 네. 테마주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이제 우리 출근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침에 제일 9시부터 10시 사이에 변동성이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이 높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종목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지 개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분들이 그거 몇 번 하시다 보면요 분명히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손절을 안 하게 되면 네. 이게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정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뭐 투기가 아닌 왜 사실 테마주 공격이나 단타는 투기죠 사실. 예, 투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라. 투기가 아닌 투자 마인드로 네, 접근하셔라. 예, 그리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한번 크게 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이 이제 몸에 이렇게 배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새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매매를 하는데 단타에 익숙해지면 계좌가 벌 때는 벌어요. 푼돈 벌고 손절은 안 돼요. 손실이 그만큼 또 클 수도 있죠. 손실이 커지는데 네네. 또 이게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들은 무조건 손절을요 발 빠르게 해요. 네네네. 발 빠르게 하는데 개인들은 못 하세요. 그쵸, 개인분들 못 그쵸.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라. 네. 예, 하시고 하신다면 뭐 내가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네네네. 정도만 하시면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더 큰 돈을. 예, 그거는 절대 계좌를 잃으시려고 시장에 돈을 뿌리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밖에 못 네네네. 보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네. 또 단타 매매 뭐 테마주 이것도 뭐 바닥에서 진입하는 구간이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10% 이상 파동 나오면 수익 가져간다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면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 네. 또 관리 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 뭐 상패 가능성 있는 종목 있죠. 위험하죠. 예, 네. 저 상패도 저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린 시절에 20대 26, 7에 제가 네네. 주식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 현대차랑 메디포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 두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현대차는 3년이 지나니까 그 당시 이제 증권사에 계시는 PB님이 PB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3년만 딱 있어 보래요. 네. 근데 나이가 어리고 이게 수익이 나니까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500을 넣어뒀는데 계속 수익이 나니까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저한테 엄청 큰 그죠. 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큰 돈이에요. 예,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찾아 쓰는 바람에 그 중간에 가만히 놔뒀으면 그게 현대차는 3배 갔어요. 그쵸. 그럼 1,500만 원이 네. 됐을 거고 메디포스트는 18배 갔어요. 그러면 500만 원 18배면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팔았던 게 너무 솔직히 후회가 되고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이제 예. 피와 살이 되는 그렇죠. 직접적인 경험 조언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는 제가 또 단타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단타도 열심히 하셨구나. 해가지고 네네. 단타에 제가 또 한 억 단위로 좀 많이 잃었죠. 네네네. 그러고 이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산전수전, 공중전 근처까지 네네. 갔다가 그냥 한 방에 회복을 좀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는 단타에 몰빵이나 이런 걸 안 했어요. 단타하던 시절에는 그때 6천만 원, 5천 정도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씩 수익을 내다 보니까 뭐 한 2주 정도에 한 1,000만 원 벌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어머 나는 진짜 한 달에 2천 버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착각이죠 진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단타를 찾고 하니까 계좌의 종목 수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단타 많아지죠. 예, 엄청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거예요. 수익은 좀 작아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종목은 백화점이 되고 네. 수익은 이제 보합권에서 그쵸.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걸 정리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예,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기억이 없고 분명히 손실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테마주다 보니까 그쵸. 대응이 어려워서 네. 네. 갑자기 급락하는 것들은 매도도 못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상장 폐지까지 이제 종목들 상장 폐지 경험도 예, 있으시다고. 경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네. 그 관리 종목 주의보가 얼마 전에 떴잖아요. 예, 이제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고르는 눈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네. 사진을 한번 볼게요. 반기 보고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반기 보고서 제출 안 한 회사들이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그 14일까지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2번 미제출 때는요 형식적으로 상폐예요. 상폐를 당하고 네네. 또 관리 종목 지정된 상장사도 사유 해소가
안 되면은 네.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종목을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썬텍이랑 IM텍이에요. 썬텍과 예, IM텍. 예, 네. 그리고 또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비적정으로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네. 왜 그러면 반기 보고서상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살펴보면은 자본 잠식률이 한 50% 이상, 예, 그리고 또 자기 자본이 10억 미만, 네. 그리고 반기 감사나 검토 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되면 예,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요. 네네. 또 반기 보고서 법정 제출 기간 내에 미제출을 하게 된다. 그럼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형식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신청 없이 즉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는 이제 정기 보고서를 이제 반기 포함해서요. 네. 2회 연속으로 미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네.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인 예, 그 관리 종목입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은 여러분이 분기 월 평균 거래량까지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사실. 좀 어렵죠, 사실. 그런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포스티 같은데 적으셔가지고 네네.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항상 머릿속에 마인드를 그렇죠. 예, 기억하셔야 되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이 신청 가능한 종목, 어. 가능한 거는 이제 자본 삼식이 50% 이상이지만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미해소된 거, 그리고 자기 자본 10억 미만인데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또 미해소된 것.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상패를 한번 당해봤어요. 네네네. 그때 리젠이라는 코스메틱 제품, 예. 두 번이네요. 두 번인데 두 번이나. 한 번은 제가 네. 빠져나왔고 네. 한 번은 못 빠져나왔어요. 리젠이라는 걸 제가 종목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1,000만 원을 넣었다가 네네. 이게 3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폰에서 뭐 이런 게 시스템이 있었던 게 그때는 아니에요. 네,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신문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 한창 잘 가길래 이제 주식을 좀 찾아서 돈을 썼어요. 네네. 이렇게 명품도 사고 막 이렇게 돈을 썼는데 나중에 진짜 어느 날 종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그 뭐죠? 상패 종목에 예, 거기 우측에 제일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 리젠이 아니라 1001 안경이네요. 1001 안경. 네네. 예, 그래서 있길래 3천이 300이 되는 3천이 300이 됐나요? 예, 정리매매하니까 네네. 300이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참 우스갯소리인데 있는 명품을 전부 다 이거 내가 얼마 주고 샀지? 그러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네네. 다시는 주식 안 한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요. 다시는 주식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하시죠. 네, 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고, 그리고 일반인이 돈을 어디서 몇십 프로까지 수익이 낼 수 있는 게 주식 말고는 없어요. 뭐 적금이나 예금도 예, 조금, 너무 어렵고 수익률이 자금이 또 낮으니까. 부동산은 많이 네네.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네네.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예,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받는 이제 이런 반기 보고서 마감이 임박했기 네. 때문에 항상 이거는 늘 반기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네. 분기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선택 같은 경우는 2017년에도 투자주 환기 종목으로 이제 한번 지정이 됐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 되게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쵸.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죠. 안 네. 하셔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또 봐야 될 게 코롱생명과학. 우리 인보사 사태로 그쵸. 예,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 코롱생명과학도 많이 빠졌다가 또 뭐 코롱 티슈진이 이제 뭐 또 상패 위험이 그쵸. 있으면서 관련 뉴스 나올 때는 또 생명과학이 약간 이제 또 올라와 주긴 했는데 네네. 저는 이 종목 안 할 것 같아요. 예. 위험한 종목은 예.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좀 안 관심을 들어가는 거죠. 안 가지시는 예. 게 좋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서 일단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코롱 생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아니면 전량 그냥 뭐 손절을 좀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차라리 지금부터 투자 마인드로 다른 종목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네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하시고 네.
예, 뭐 투자 원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원칙을 또 어떤 걸 설명해 예, 주실까요? 투자 원칙을 보면 이제 네.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종목들이 다 색깔이 있어요. 네. 뭐 종목들을 만약에 우리가 뭐 명품 백으로 이제 설명하면 S급이 있고 네. A급이 있고 이래요. 근데 좋은 종목도 아니고 우리가 등급을 뭐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뭐 그쪽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뭐 A부터 A 등급, B 등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패에 가는 종목 지정 뭐 우리 투자 환기 종목 이런 종목은 D급이에요. 좀 내려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초보 분들은 뭐 조금 무겁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걸로. 종목들도 하나 정도는 매수를 하셔서 네네네. 흐름을 지켜보시고 예, 업종 관련해서 이제 호황될 수혜주, 예, 그쵸. 수혜 업종이 종목으로 이제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중소형주도 접근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네네.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투자하기 전에 네. 우리가 모의 투자를 하잖아요. 저 모의 투자 방법도 있죠. 예, 모의 투자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감이 없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진짜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네. 모의 투자로 100만 원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뭐 1,000만 원 할 건데 2,000만 원 할 건데 모의 투자 100만 원 정말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이거는 모의 투자도 뭐 한 달 정도 해보시고 네네. 그다음 주식이 너무 모른다 그러시면 모의 투자도 뭐 몇 달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을 잃어보셔야 돼요. 잃어보셔야지 실제적으로. 이 현실감이 느껴지시고 네네. 그리고 투자 마인드도 이제 생기시고 그쵸. 공부도 또 차트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네네네. 예, 기업 관련 공부도 하시고 그런 공부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네. 분석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어디 가서 종목 추천 받고 무작정 몇 년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볼 줄 아는 그 눈도 있어야 되고 네네네. 예, 그리고 좋은 종목도 고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뭐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뭐 뉴스도 대외적인 뉴스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거시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거시적인 건 하나도 모르면서 종목만 잡아서 수익 나길 원한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렇죠. 공부가 정말 어렵죠. 많이 필요합니다. 예, 네. 예, 시간도 많이 그쵸. 필요해요. 예. 네, 그리고 몰빵이나 미수 신용은 절대 안 되죠. 절대적으로 네. 예, 금지를 하셔야 돼요. 네네. 절대 금지하셔야 되고 이렇게 왜 몰빵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심리전에서 깨지세요. 멘탈적으로. 예, 그래서 주식은 멘탈 게임이에요. 네네. 확률 게임이자 멘탈 게임인데 멘탈 게임에서 지시잖아요. 확률적으로도 져요. 네,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로 그거는 몰빵하셔가지고 마이너스 되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예, 본인이 운이 좋아서 계속 수익이 난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매매를 많이 할수록 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확률이 높아지죠. 확률이 네. 높아져요. 근데 개인분들은 매매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줄 아시잖아요. 개인분들은 전혀 무지하신 상태인데 그건 절대적이 아니고요. 네. 또 전 재산 대비 한 10%에서 30%만 하셔라. 예. 내가 뭐 전 재산이 특히나 이제 30대 분들이 남자분들이 베팅을 많이 하세요. 보면 20, 30대 분들이 뭐 내가 진짜 유동성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다.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천 정도 있다. 네네. 3천 있는데 주식에 한 1, 2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야 뭐 조금 잃어도 되니까 뭐 1,000만 원 정도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데 2천, 3천까지 하시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너무 비중이 크다. 예. 그리고 그 마인드가요. 그런 마인드가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마인드가 그게 끝까지. 40대, 50대까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쵸, 진짜.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접근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결혼 자금인데 주식에 투자를 다 해버려요, 몰빵으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그쵸.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시고 예, 그 자금의 용도에 맞게서 뭐 나는 단기로 하겠다, 중기로 하겠다, 네. 뭐 장기로 하겠다 이런 것도 정하셔야 되고 네. 또 저 같으면은 한 종목에 베팅을 한 10%에서 한 30%, 주력 종목은 한 30%까지. 네네. 뭐 많이 하시면 50%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50%까지 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또 같은 업종이나 테마주는 중복 보유를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좀 골고루 하시란 말씀이시죠? 자산 배분 효과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네네네.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투자 원칙을 세워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한 종목의 비중을 뭐 30, 40%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다. 그리고 같은 업종 및 테마주는 중복 보유하지 말라. 사실은 말씀해 주신 원칙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한 번 더 본인만의 투자 원칙 세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시장 말씀과 더불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증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악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금요일 장입니다. 주말에도 이번에는 쉬지 마시고 이슈 계속 체크하셔서 다음 주 시장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